안녕하세요.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3월 FOMC 회의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이슈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강한 부정을 하고 제목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은 1.2배속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굉장히 다이내믹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이 보였죠. 이 부분은 파월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에 나타난 현상인데, 그리고 나서 강력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나타난 모습인데요.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 모두 상승을 마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FOMC 발언, 기대감 등의 영향도 있었고요. 어제 상해와 항생 등의 상승도 있었죠. 이는 중국 리오 부총리의 발언으로 인한 반등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표가 약화되면서 환율이 어제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유가도 100달러 이하를 깨면서 하락을 지속하였습니다. 금 가격도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뉴스를 좀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일단 3월 FOMC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에서 러시아 전쟁의 미국 경제 여파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근데 이제 파월은 경제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연준은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고, 그러니까 QT라고 부르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작다 라고 분명히 밝히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 직후에 엔화가 FOMC 발표에 급등했다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미국채 10년물 지수는 급상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안도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3.8%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올렸나에 대한 이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풀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저가 매수로 인해서 리비안이 12%, 루시드가 7% 등 테슬라 4% 이상 전기차, 반도체, 여러 가지 하락했던 상승 섹터 종목들이 상승을 하였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군의 철수를 포함해서 휴전 합의 잠정한 15개의 항목으로 마련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점령의 계획이 없으며 중립국가 협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제안한 스웨덴령 중립 구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고요. 협상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어제 나온 뉴스인데, 러시아 연방보안국 기밀문서에서 중국은 올해 가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제 장중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 리오 부총리가 중국 자본에 호재될 만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중국 상장을 돕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또한 공매도를 강력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도 회복을 하였고요. 호주는 4,400억 규모의 히토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요. 중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 환자만 병원 격리하기로 결심을 하였다고 하네요. 중국도 우리나라 정책을 많이 반영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부터 완전한 통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견해를 내놓기는 좀 어렵고요.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낮았다는 통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는 다소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밤에 나왔던 뉴스인데,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정진이 나왔는데 원자력 발전소 등에 큰 피해는 없었다라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성장 섹터를 포함한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동안 시장 방어주로 활동했던 헬스케어, 에너지,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다소 보합을 보였고 나머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JP모건, 비자, 웰스파고 이러한 금융주, 금융섹터, 성장섹터 등의 두드러진 상승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자동차 기업들, 그 다음에 의류 섹터 이런 부분에서도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공포 심리 지수에서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 점도표가 최대 3.7 까지 나타나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나타나는데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롱런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소 3%, 2.5%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2024년까지 2008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4, 2.5%에서 장기금리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다. 즉 3% 이상까지 올리기는 힘들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기금리 전망치를 하향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경제가 함부로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라는 연준 의원들의 시그널을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선 3월 FOMC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로 금리였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죠. 파월은 올해 이번 3월 FOMC를 3월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7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0.5% 인상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실제 연준 의원들의 성향은 아까 점도표에서 보셨듯이 빠른 금리 인상을 원하는 매파적 성향을 보였죠. 그래서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이 5월에 0.5% 인상을 100%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위험 자산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상승했죠. 결국에는 일단 시장을 기다렸던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달러는 약세되었죠. 특히 파월은 고용률이 매우 높고 인력 부족에 따른 고용 상황이 매우 강하다, 타이트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경제 둔화 및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해서 금리 인상 발표 및 점도표 공개 후에 급락했던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결국 미국 시장은 파월의 발언에 희망을 얻고 파월은 입으로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죠. 전날 중국 시장도 뉴욕 부총리가 주식시장을 부양시킬 것이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중국 사장을 도울 것이라는 발언에 항생, 상해, 심청 증시가 급격하게 회복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류어는 조만간 물러나고 허리퐁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와 새로운 불확실성의 출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파월은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 전망치를 하향하였고 중립 금리를 예상과 달리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또한 올해 7번 이상의 금리 인상 및 0.5% 인상은 2번 이상 하는 등의 급격한 금리폭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의 불확실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은 분명한데 아무튼 이만큼 시장은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이제 러시아는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나오기에 대해 한 달의 유예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벤트는 크게 중요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혹시나 파생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즉 아직 시장은 뭐 크게 안심하긴 이르다. 하지만 파월도 이 점은 분명하게 밝혔고 그래서 시장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날 우리 시장은 중국 시장의 급격한 반전으로 우리 심리적 안정이 동반돼서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도 이러한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뭐 강하게 상방을 노릴만한 시장 상황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공포 심리는 유효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또한 지정학적 갈등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뿐만 아니고 사우디라든지 중국 대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정학적 이슈는 단기적으로 끝나면 단기적 이슈가 맞습니다. 보통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를 머금고 올라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외의 불확실성, 러시아 디폴트가 볼드츠에서 이제 볼드츠가 사라졌고요. 이제 대만액이 뭐 유럽 천연가스 유가 상승, 식료품 원자재 상승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더욱 가속과 양적 긴축 이 부분에 구체적인 이 부분이 안 나타나면 시장은 안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이 부분도 다시 불거질 수 있지만 이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언제든지 시장을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울증한 자 같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지금 시점에서 또 투자를 한다 라는 것은 자신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만 이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은 주식을 살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수익권에 해당을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안정을 추구하시면서 일부분 차익을 하시면서 밸런스를 유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장기적인 뷰로 봤었을 때 시장에서 알파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섹터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력 건설, 원자재, 빅데이터, 원격 진료, 로봇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권 창출에 따른 정책주로 보시면서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고요. 방산, 조선, 원자재, 석유, 가스, 사료, 비료 등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 이상 상승하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여전히 이것도 위험자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월 산업생산 오늘 발표될 예정이고 오늘 2차전지, 전기차 등의 전시회라고 하죠. 이러한 이벤트들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전기차, 폐배터리 섹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관찰하시고요. 내일은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가 코스닥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로봇 섹터가 올해 정책주로서 좋은 이제 분명히 봐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 에너테크가 이 유일 로보틱스의 모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와 함께 유일 로보틱스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장전 주요 이슈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잃지 않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